며느리 손에 쫓겨난 날, 제 손에 남은 건 통장 잔고 3억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시작이었지요. 저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집에서 쫓겨났다. 며느리 손에 등을 떠밀리던 순간 내 발밑 땅이 꺼져내렸다. 나를 밀어낸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예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선이었다. 그날 결국 현실로 드러난 것뿐이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주저앉을 뻔했다. 현관문은 쾅 닫혔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발걸음조차 없었다. 집이란 이름을 가진 곳이 하루아침에 감옥처럼 닫히는 걸 보고만 있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통장 하나가 남았다. 통장을 꺼내 펼쳤다. 숫자는 정확히 3억이었다. 사람들은 그 돈이 크다고 말하겠지만 내겐 쫓겨난 노후를 감싸주기엔 너무도 작은 금액이었다. 그 돈으로 다시 삶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집 문 밖에서 영영 떠도는 신세가 될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순진해서였다. 자식 말을 믿고 며느리 말에 고개 끄덕이고 다 괜찮다고 속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다 결국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나라는 존재마저 내어주게 된 것이다. 나는 한순간에 손님이 되었고 그 손님조차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당했다. 그 순간이 치욕으로 깊게 새겨졌다. 길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정말 끝일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자식에게 기대고 가족에게 손 내미는 삶은 이미 무너졌다. 내가 믿었던 울타리가 가장 먼저 나를 내친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머리칼이 흩날리며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울어봤자 누구도 달려와 닦아주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에서 혼잣말을 던졌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고.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3억은 그저 수단일 뿐, 내 손에 아직 남아있는 가장 큰 무기는 내 의지였다. 이날을 끝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 이날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웠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쫓겨난 노인, 불쌍한 어머니, 초라한 뒷모습. 그러나 나는 그 눈길을 되갚아 주리라 마음먹었다. 내가 넘어지면 비웃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의 치욕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 삶은 아직 내 것이었다. 쫓겨난 날 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걸어 나가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패배자라 불렀다.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이웃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들의 시선은 동정조차 없었다. 친척들은 연락 한 통 없었고 자식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나는 한순간에 외로운 존재가 되었고 세상은 나를 잊으려는 듯 무심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찔렀다. 시장 골목을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왔다. 저 노인 결국 자식한테 밀려났대. 3억 있다지만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 그 말들이 칼처럼 박혔지만 그 칼끝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방 한 칸을 빌려 들어갔다. 낡은 벽지와 삐걱대는 바닥은 내 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한때 가족과 함께 웃던 거실의 기억은 이제 먼 환상처럼 흩어졌다. 나는 매일 밤 그 집에 따뜻했던 불빛을 떠올리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다시는 눈을 감고 속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내 삶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통장을 꺼내 숫자를 바라봤다. 3억은 그대로였다. 그 돈이 내게 남은 마지막 무기였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돈이지만 나에겐 잃지 않은 자존심이자 다시 일어설 기회였다. 그 숫자를 보며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내게 조용히 살라고 말했다. 괜히 움직이다 돈까지 잃으면 끝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움직여야만 내일이 열린다는 걸. 나는 신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넘기던 금융기사와 법률 상담 코너를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 낯선 단어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곱씹을수록 의미가 보였다.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내 편이 되어야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었다. 밤마다 다이어리를 펼쳤다. 하루의 배움과 깨달음을 기록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안일했는지 적어 내려갔다. 글자로 새겨진 반성은 나를 채찍질했고 그 채찍은 오히려 희망이 되었다. 패배자로 남지 않겠다는 분명한 각성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나를 내몰던 손길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눈물이 아니라 연료였다. 그 치욕이 있어 내가 배우고 준비하고 다시 세워졌다. 나는 그날의 상처를 내 삶의 무기로 바꾸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웃던 3억은 더 이상 작은 돈이 아니었다. 내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초석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내가 있었다. 쫓겨난 날은 분명 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시작이었다. 집은 빼앗겼지만 내 땅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남의 집 현관에서 눈칫밥 먹을 수는 없었다. 나는 3억을 붙잡고 스스로 설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전세방이 아닌 내 이름이 찍힌 집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다시는 누구도 내쫓을 수 없는 공간이 필요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젊은 중개인은 나를 흘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어떤 집을 찾으시냐고, 돈은 얼마나 준비됐냐고. 그 물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꾹 참았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이면 충분하다고. 며칠을 돌아다녔다. 허름한 골목, 낡은 빌라, 비좁은 방까지 샅샅이 살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왜 굳이 사냐고, 그냥 자식 집에 있으면 편할 거라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답은 내 안에 있었으니까.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작지만 햇살이 환히 들어오는 2층 단독주택. 낡았지만 벽은 단단했고 창문은 바람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곳이 내 터전이라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계약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집 나가던 날의 현관문 소리와 겹쳤다. 하나는 끝의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시작의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주인이었다. 쫓겨난 기억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 기억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첫날 밤 새 집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울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밀어낼 수 없다고. 이 집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낼 거라고. 낡은 집이지만 내겐 궁전보다 값졌다. 이 벽은 내 결심을 담은 성벽이었고 창문은 내 자유의 문이었다. 바닥에 놓인 얇은 이불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그제야 편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다. 겨우 이런 집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냐고. 그러나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고 이 집이 그 증거였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빛은 벽을 타고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지휘한다고. 쫓겨난 날이 아니라 시작된 날이라고. 노인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내 귓가를 때렸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무릎 꿇지 않았다. 쫓겨난 날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단 하나였다. 배우지 않으면 또 당한다는 진실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신문을 펼치면 낯선 용어들이 쏟아졌다. 금융, 투자, 재개발, 세금. 한 줄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는 메모했고 저녁마다 사전을 뒤적였다. 처음엔 머리가 아팠지만 곧 익숙해졌다. 구청 복지관에도 발을 들였다. 법률 상담 코너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다. 변호사가 던지는 짧은 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계약서의 조항 하나, 도장의 위치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 알았다. 나는 이제 서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노인네가 괜히 설치다 돈 다 잃는다고.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내 손으로 은행 창구를 다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달라졌다. 거울 속 얼굴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초라한 눈빛은 사라지고 낯선 단단함이 자리했다. 잔주름 속에서도 빛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속지 않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저녁이면 작은 집 창가에 앉았다. 책을 펼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배운 걸 내일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답을 찾는 순간마다 어제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됐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등을 밀던 그 차가운 손길이 아직 생생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발걸음을 앞으로 밀어주는 동력이었다. 나는 치욕을 무기로 바꾸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달라졌다. 그들은 처음엔 나를 불쌍한 노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질문이 달라지자 놀라워했다. 내가 기록한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봄이 오자 나는 새 옷을 꺼내 입었다.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 대신 당당한 색깔을 선택했다. 길을 걸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나는 쫓겨난 노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주인이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계약서가 앞에 놓여도 어떤 시선이 나를 깔보아도 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쫓겨난 날이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무너질 줄 알았던 자식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값은 추락했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자식의 말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당당한 주인이 아니었다. 시간은 내 편이 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들은 자식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나는 눈치챘다. 그들의 삶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음성은 과거에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와 달랐다. 며칠 뒤 그들이 내 집 앞을 찾아왔다. 한때 나를 내몰던 손길이 이제 문을 두드렸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자식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결국 자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상황이 조금 어렵다며 잠시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그 말은 무거운 짐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쫓던 그날을 기억하느냐고. 그 질문에 자식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분노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권력이 뒤집힌 순간을 확인하는 냉정한 쾌감이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자리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쫓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 보였다. 예전처럼 나를 얕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3억으로 시작한 내 기반은 그들에게는 거대한 벽이 되어 있었다. 그 벽 앞에서 그들은 작아졌고 나는 당당해졌다. 세상은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혔다. 나는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복수일까, 정의일까, 아니면 단순한 인생의 균형일까? 하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떠난 뒤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다시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장면을 또렷하게 기록했다. 쫓겨난 날의 치욕이 오늘의 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 기록은 내 인생의 새로운 증거였다. 창밖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과거의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축하하는 듯 반짝였다. 나는 잔잔히 웃었다.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역전이 시작될 터였다. 이제 칼날은 내 손에 있었다. 과거에는 등을 떠밀리며 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지금은 내가 문을 열지 않을 자유를 쥐고 있었다. 자식과 며느리는 불안에 잠겨 있었고 나는 단단히 세운 내 집에서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이 대비가 바로 역전이었다. 세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뒤집히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웃음조차 없었다. 며느리의 눈가는 지쳐 있었고 자식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힘들다는 게 다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침묵을 택했다. 자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잠시만 힘을 빌려달라며 예전처럼 부모 자식이니 도와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지난날의 치욕이 번개처럼 스쳤다.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차가운 눈빛, 외면하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되살아났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돈은 내 선택이라고. 그들은 당황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이미 힘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다. 내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못했다. 예전처럼 명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쫓겨난 날이 이렇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들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잔잔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나를 내쫓은 그날을 기억하느냐고. 그 질문은 칼끝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자식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승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다. 대신 단호함이 자리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굽실거릴 필요도 없었다. 내 집은 내 손으로 세운 성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주인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방 안에 남은 공기는 묵직했다.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이야말로 가장 강한 칼날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확신했다. 쫓겨난 날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역전을 준비한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식과 며느리는 내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은 떨렸고 손끝은 초조하게 움직였다. 과거라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나를 짐이라며 내몰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내 손길을 구걸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싶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자식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집 밖으로 쫓겨나던 날 그들이 어떤 눈빛을 했는지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산다고. 내 돈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쓰겠다고.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고. 그 말이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자식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제 내가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눈치 보던 존재가 아니었다. 당당히 앞에 서 있는 주인이었다. 나는 덧붙였다. 내가 나를 내쫓았던 그날이 내겐 끝이 아니었다고. 그날 이후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고. 그리고 오늘 나는 그날의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 말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다시 기록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선언했다고. 내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고. 그 기록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될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다. 도움을 원한다면 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그들의 가슴을 깊이 베어냈다. 나는 그렇게 내 자리를 완전히 지켜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불빛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흐를 자리였지만 이번엔 미소가 번졌다. 나는 내 삶을 지켜냈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쫓겨난 날의 치욕이 오늘은 단호한 선언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쫓겨난 날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이 있었기에 나는 배웠고 일어섰고 선언할 수 있었다. 결국 치욕은 내 삶을 다시 세운 초석이 되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집안일조차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해야 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하루를 시작했다. 이 자유가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사람들이 여전히 수군거렸다. 쫓겨난 노인이 3억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돈이 나를 살렸고 나를 다시 세웠다는 걸. 나는 그 돈으로 내 이름을 지켜냈다.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은 나를 달리 보았다.
예전처럼 불쌍하다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제는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라봤다. 나는 내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히 말했다. 속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내 이야기를 들은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그 손길 속에서 또 다른 힘을 얻었다. 내가 살아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방패가 될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단단하게 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기록을 이어갔다. 쫓겨난 날의 기억, 무너짐 속의 각성, 새 집을 마련하던 순간, 그리고 자식과 며느리 앞에서 선언했던 날까지 모든 장면이 내 인생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았다. 자식과 며느리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보다 더 강한 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을 흔든 건 그들이지만 내 삶을 다시 세운 건 나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쫓겨난 게 아니라 해방된 거라고. 그날 현관문이 닫힌 소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이제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오늘도 나는 당당히 걷는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날 흔들지 못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쫓겨난 날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쫓겨난 날을 끝이라고 믿었지만 그날은 오히려 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치욕은 칼날이 되었고 그 칼날은 저를 지켜내는 무기가 되었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이런 반전이 필요하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